따라서 자율신경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자율신경 회복이라는 근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손발이 차갑다, 일어설 때 어지럽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모든 증상들의 뿌리에는 자율신경계와 순환계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를 일으킬 수 있는 7가지 체계에 대해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편은 바로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를 치료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순환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심혈관계,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가 있습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자율신경도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관계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뇌혈류 저하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의 중추는 뇌간에 있습니다. 특히 연수와 교내 부분에 심혈관 조절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을 보면은 갑자기 일어설 때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근거림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뇌간의 자율신경 중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입니다. 자율신경도 결국 신경세포들의 집합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한데, 순환이 나빠지면 이런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감신경 과활성화의 악순환이 생깁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 심장박동을 빨리 하고 혈압을 올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교감신경 활성화는 오히려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순환장애, 교감신경 과항진, 더 심한 순환장애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냉증과 상열하암부터 보죠. 손발은 차갑고 얼굴과 상체는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말초혈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혈류 분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중추 쪽으로만 혈액을 몰아주는 현상입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POTS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고 심장이 뛰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일어설 때 자율신경이 즉시 반응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데, 순환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자율신경 반응이 늦어지거나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순환계와 자율신경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성피로와 브레인포그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입니다. 뇌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특히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해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화기관은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순환이 나빠져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 운동이 저하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장 점막의 건강도 나빠져서 변비나 가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기존의 접근법은 자율신경 증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안하면 항불안제, 불면증이면 수면제, 두근거리면 베타 차단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희 서울 원케어에서는 순환계를 먼저 회복시켜 자율신경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도록 하는 접근을 합니다. 먼저 순환계를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ABI PW 검사로 말초 혈관의 탄력성과 경직도를 측정하고 경동맥 초음파로 내려가는 혈류 상태를 확인하고, 심박 변이도 검사로 자율신경의 실시간 반응성을 측정하고, 혈액 점도 검사로 혈액의 끈끈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단순히 혈액선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순환계 회복 치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V3라는 비타민 B3 성분의 치료로 전신 혈관을 확장시키고 미세 혈관 순환 촉진하는 치료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게 아니라 혈관의 자율조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혈관 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류 개선을 돕습니다. 특히 미세혈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서 산소와 영양 전달 능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강영자 포톤 치료라고 해서 본인의 혈액을 빼서 자외선과 산소를 공급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치료가 있는데, 이런 치료를 병행해서 뇌를 포함한 전신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자율신경 회복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특별한 점은 순환계와 자율신경계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겁니다. 고주파 전류가 인체 심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자율신경 중추의 긴장이 완화되고 림프선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이 우수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치료 중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거나 깊은 이한 상태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순환계와 자율신경계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순환계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순환 개선을 통해 자율신경 회복이라는 근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수족냉증, 만성피로, 두근거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순환계와 자율신경의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런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